MC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싸이처럼 군대를 2번 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작가 세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세요입니다. 예.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사회복무요원 하기 전에 네네. 박사과정 대학원 생활하면서 공대니까 남자들끼리만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가끔 여자들이 한 명씩 들어옵니다. 신입생으로. 아, 그래요? 네, 그때 선배들이 너무 좋으니까 네. 여자 후배들을 막 놀립니다. 후배 여자애가 너무 선배들이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작가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마라. 네, 네, 그 말이 좀 약간 욕 같게 들리기도 하고 일부러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네. 처음엔 다 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애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재밌어서 그 이후로 닉네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래 소속은 경기도 교육청 성남지원청 소속이고요. 아, 성남지원청? 네, 이제 성남지원청에서 하부 기관인 중학교에 파견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 중학교. 네, 근무는 중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네. 주로 하는 일은 하루에 한 번 소포가 옵니다. 아, 학교로? 네, 행정실로 온 소포들을 제가 각 선생님들께 나눠드리고요. 교무실마다 복사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뭐 A4 용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창고에서 A4 용지 날라드리고. 완전히 그냥 뭐 잡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네. 오탈자 없는지 그런 거 봐드리고 네, 문서 편지 깔끔하게 해드리고. 깔끔하네. 네. 그냥 뭐 아주 그냥 비서네, 비서. 네,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하기에는 조금 단순 업무인데 네. 어떠세요? 좀 할만하세요? 네, 일은 굉장히 쉽고 쉬워요? 네, 또 마음도 되게 편합니다. 예전에 학교 있을 때는 실적 같은 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렇지. 교수님들이 압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머리가 막 너무 단순해지면 어떡해.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긴 하는데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제 시간이 많고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요. 사회복무요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뽑히신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네. 일정 나이가 되면 신검이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체검사. 예. 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이제 현역으로 가는 거고 네. 4등급이 이제 공익근무요원, 5등급, 6등급이 면제인데 와. 제가 알기로 6등급은 민방위까지 완전히 면제고 끝내주네. 네, 5등급은 민방위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등급은 뭐야? 7등급은 이제 재검이라고 해서요. 재검. 이게 등급을 매기기 애매하니까. 네, 애매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뭐 3등급인지 사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게 이제 현역으로 갈 사람들과 공익근무요원 할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애매할 때 한 6개월 뒤, 3개월 뒤에 다시 보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뭐 병역 비리가 불거지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급하게 무슨 뭐 약물을 치료했다든지 뼈를 뭐 하나 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재검을 하는 거네. 네. 그런 것도 안 걸리는 거 보면 뭐 좀 커넥션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저도 재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 진짜로? 네, 한 6, 7번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재검을 받으신 거예요? 4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네.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질병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뭐 시력은 얼마 이하가 뭐 공익근무요원이다. 몸무게는 얼마 이하면 키 뭐 이런 네. 거 병도 단순한 건 그냥 뭐 네네. 현역 가는 건 보내는 거고 아주 심각한 병이나 이런 질병은 면제 기준이고 네, 그게 정량적으로 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아토피도 몸의 면적이 몇 프로 이상, 문신도 몇 프로 이상 덮는지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예, 고혈압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고혈압이 또?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요. 외가 쪽 분들이 와 얼마나 높길래 그게 재검까지 나온 거야? 보통 사람들이 수축기 기준으로 110, 120 정도면 그렇지. 뭐 정상이고 뭐 130 넘어가면부터 이제 고혈압으로 보기도 나도 하는데요. 고혈압이냐 그러면? 근데 저는 최고 높게 나왔을 때가 병무청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250이 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250? 예. 아 근데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와. 근데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내가 잘해줄게요. 아닙니다. 신경 많이 쓰면 팍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약물 치료. 네, 약 먹고 나면 한 110, 120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110, 네. 120까지. 네. 그래서 이제 재검을 받아서 네. 몇 급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7급을 받았었는데요. 7급. 이게 고혈압 같은 경우는 4급을 받기 굉장히 힘든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예인들이 워낙 고혈압으로 맞아. 많이 일부러 빠져나가서 뭐 약 먹고 막 일시적으로 네. 해서 간다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진짜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혈압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신검 받기 직전에. 네네. 어. 보통 다른 것들은 병무청에서 신검 받을 때도 한 번만 검사합니다. 근데 혈압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혈압은 좀 높게 나오면 거기에 한 10분 정도 앉혀놨다가 다시 재고. 그렇겠지.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병무청 가서 신검 받았잖아요. 네네. 한참 전 얘기지만 팬티 하나 주더라고. 아, 네. 요즘도 그래요? 저 때까지도 팬티만 입고 했었는데 그죠? 지금은 옷이 나옵니다. 아, 옷이 있어 또?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헬스장 그런 헬스복 같은 게 위아래로? 네, 다 나옵니다. 좋네. 옛날에는 막 팬티 하나 주는 거야. 네, 권투 맞습니다. 선수처럼. 네네. 그거 하나 입고서 저도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하고 뭐 팬티도 내리고 막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저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좋아졌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검사 받았던 거 아, 같거든요. 2002년도에? 예. 그때는 처음 검사 받을 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변했네. 내가 13년 전에 했으니까. 네. 우리 작가 세훈님보다는. 네네. 야, 인권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7급 받으셔서 재검을 받았는데도 고혈압이 나와서 네.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신 거네. 네. 그럼 몇 급 받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4급 받은 겁니다. 4급. 예. 아, 기준- 5급 받았으면 좋았겠다. 아싸리. 180부터 200까지가 4급이고 정확하네. 200 이상이 5급 면제입니다. 근데 오. 제가 최종 정밀 검사에서 딱 200이 나왔거든요. 아유. 그럼 200이면 해줘야지 왜? 근데 고혈압으로 인한 면제 판정은 병무청에서 내릴 수가 없고요. 대구에 있는 그 정밀 신체 검사소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갔었어요? 거기 가도 웬만해서는 고혈압으로는 면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네, 병무청에서 그냥 4급 받으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가서 한번 더 받아볼래? 아니면 여기서 네. 4급 만족할래? 네네. 근데 만약에 가보지 그랬어요. 대구에 갔을 때 혈압이 만약에 180이 안 나오면 아, 그럼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혈압이란 게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최고 250까지 나왔지만 병무청에서도 최저는 한 18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작가 할세훈님도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네. 괜히 가서 3급 나오면 안 되니까 4급으로 만족하신 거네. 네. 이게 한 번에는 250까지 넘게 나오는데 네. 병무청에서도 최종 혈압이 얼마나고 내줄 때는 혈압계를 몸에 착용을 하고요. 네. 6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가 6시간 동안 평균 혈압을 내는 거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5급, 6급인 사람들은 일단은 면제가 되는 거네. 아예. 네. 근데 6급은 예비군도 안 받는 거고 민방위도 없고. 네네. 그게 진짜 신의 아들이네. 그쵸. 훈련이나 복무 기간은 현역과 동일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역은 21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육군 기준으로. 짧아졌네? 네, 저는 24개월입니다. 아, 2년이야? 네. 근데 왜 또 3개월이 기네? 아무래도 현역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전부터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육군 기준보다는. 그랬구나. 네, 그러면- 훈련소의 훈련 기간도 지금 현역은 5주인데 네. 저희는 4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현역 훈련도 가봤고 아, 진짜로요? 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신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상급이 나왔었습니다. 아, 3급이. 네, 학부를 다 마치고 네. 제가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공대 박사는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예.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네네. 국내에서 박사 과정을 할 사람 중에서 네.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되면 학교에서 3년 동안 박사 과정을 하는 조건으로 군대 군대를 면제를 해주는 네네. 거예요? 그거를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2년 6개월쯤 됐을 때 예. 학교랑 병무청이랑 그 서류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그 서류가 갔어야 됐는데 네. 서류가 누락이 돼서 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야, 환장할 노릇이네. 예. 그래서 군대를 2번 가게 되신 거네?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무슨, 완전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이거? 억울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대전에 가서 병무청장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네. 이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군복무를 2번 하게 된 게 작가 하세훈님 실수가 아니라 학교하고 정부 문제네. 엄밀히 따지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몰랐고 네. 학교도 몰랐고 병무청에서도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3분의 1씩 책임이 있는 거죠. 완전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 병무청장까지 만났는데도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병무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복무를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나옵니다, 학교로. 네. 1, 2년 차 잘 받고 3년 차에 왔다가 갔는데 한 일주일에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네네. 보통 교무처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이 예, 학생들 모아놓고 점검을 하는데 그날 일주일 후에 다시 왔을 때는 저만 따로 학생 식당으로 부르더라고요. 따로? 예.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죠.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그래서 학생 식당으로 저를 불러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병무청에서? 예. 네. 굉장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 그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이게? 대체 복무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대체 복무를 하다 취소가 되면 무조건 현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장할 노릇이네. 예, 싸이도 원래 대체 복무를 했었는데 그렇지. 그게 취소가 돼서 현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현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 학교랑도 얘기를 했겠죠? 네.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불쌍하니까 이 학생은 잘못이 없고 네. 우리가 서류를 못 보낸 거다. 그렇지. 그럼 막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받아줘라. 어. 그래서 병무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다고. 학생이 잘못한 거 아니고 학교가 잘못했으니까 지방병무청에서는 네.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본청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이런 케이스가 1년에 한두 건씩 꼭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현역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학교에서 이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장하겠네. 병무청 잘못보다는 학교 잘못을 이제 더 크게 된 거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도 현역 갔으니까 네. 가라는 소리네. 네, 또 학교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병무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면피가 된 거죠. 아니 근데 학교하고 병무청 지내 문제인데 왜 당사자를 이렇게 피해를 주냐고. 네, 그래서 병무청 본청에서도 이게 좀 안타깝지만 네.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해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봤는데요. 네. 변호사 얘기가 병무청 상대 소송은 무조건 대법까지 가야 되고 대법까지 가면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재판 중에도 그 전에도 이제 군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이기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네. 군복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재판 안 하고 가나 다니면서 재판을 받나 똑같은 거네. 또 재판을 해도 제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제대를 하고 나올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미칠 노릇이다. 네, 또 이길 확률도 없고 이겨도 뭐 복무 다 했는데 뭐 네, 어떡할 그쵸. 거야. 네. 와, 완전 작가 선생님의 인생에서 2년이 그냥 날아갔네. 그래서 처음 병무청에서 찾아온 게 2012년 가을쯤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셔야 된다고. 2012년 때도 제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02학번이니까. 그니까. 2013년도 1월 달에 바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 이제 군대로 오라고. 그렇지. 근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고시를 신청을 해서 네. 연기를 시켰습니다. 어, 그러고 신검을 받고 2013년 말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현역으로 그때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로? 예. 아니, 4급인데 어떻게 현역으로 가? 그때도 180 근처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그냥 현역 가야 된다고. 아, 네. 그래서 현역 훈련소에 갔다가 이제 훈련소에서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귀가 조치돼서 일주일간 훈련 받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훈련을 일주일 받고 귀가 조치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또 계속 재검을 받은 거죠. 7급. 와,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나 안 간 사람들이 들으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지금. 작가 하세요님이. 그걸로는 제가 한 0.01% 안 했는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것이 알고 싶다 내보내도 괜찮을 소재예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억울한 거잖아. 와, 진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아유, 내가 들어도 막 억울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어디 누구 보면 억울하게 뭐 옥살이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뭐 몇십 년이 지나서도 이제 다시 억울함을 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를 정부에다 정부 상대로는 힘들고요. 아, 정부 학교 상대로는 안 상대로는 돼?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그래도 그 소송 걸어도 그래도 복문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복무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아, 코그레도 해보지 그랬어.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런 전문 연구 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무처에 있는데 네. 그 당시 교무처장님이 저희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환장하겠네. 저를 또 잘 아는 교수님이셨고 작가 하세요야 미안하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넘어갔겠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네. 교무처장과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 그 두 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정말 네가 소송을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소송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진짜로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겨봤자 돈을 받아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다 흘렀을 그러니까. 텐데. 나중에 들었는데 학교에서 그 실무 담당자랑 네. 그냥 병무청 담당자는 다 징계를 받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죠.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의공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요. 네. 대학원은 의대에 있는 대학원들은 대부분 다 있고요. 미국에서는 의대를 가기 전에 뭐 생물학과나 그런 쪽도 많이 가지만 의공학을 거쳐 의공학. 예, 영어로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요. 멋있네. 공대이긴 한데요. 오. 공대 쪽에서도 이제 의료 관련해서 뭐 의료기기나 그러네. 의료기술. 뭐 전자나 네. 뭐 컴퓨터나 이런 기계가 네. 아니라 네. 의료 쪽이니까. 근데 이게 좀 멋있다. 애매한 게 네. 전자과에도 대학원에는 의료 전자 관련 쪽이 있고요. 기계공학 쪽에서도 대학원에는 의료기기 쪽이 있고 공대 쪽 대학원에는 의료기기 쪽을 붙여서 다 존재를 하는데요. 네. 저희 학부도 사실
전자 쪽도 배우고 네. 기계 쪽도 배우고 생물 쪽도 배우고 잡다하게 배우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생물 쪽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죠. 애매하다. 예. 졸업하면 그러면 주로 어디로 취업이 돼요? 주로 의료기기 회사 쪽을 많이 가고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학원도 많이들 갑니다. 대학원도 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가 뭐 삼성도 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바에 대학원 가서 더 공부하고. 예, 그러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원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쪽으로 간다면 식약처의 뭐 의료기기 인허가 쪽도 있고요. 괜찮네. 그다음에 병원의 의료기기 팀이 있습니다. 네네. 의공학 팀이. 거기서는 주로 의료기기 수리하고 뭐 그런 팀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소유자신데 사회복무요원 하기 전에 무슨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뭐 직업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과외 조금 해봤고요. 과외.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과외를 많이 하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편의점 알바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냥 되게 편해 보이고 마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지금 우리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들고 일어날 얘기예요. 네, 사실 시급도 편의점이 제일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또? 그만큼 일도 편하기도 하고요. 막 어디 동영상 보면 막 술 취한 사람도 들어오고 막 예. 강도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네. 무서울 것 같아, 새벽 같은 데는. 저도 그래서 방학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2년도겠죠. 네. 그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해보긴 해봤네. 네. 해보니까 어때요? 일주일 했었는데요. 네. 일주일하고 잘렸습니다. 왜요 또?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웬만하면 안 잘릴 텐데. 돈을 훔치기 전에 안 잘릴 텐데. 무슨 실수를 했는데? 손님들이 가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코드를 찍고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다 다 그냥 승인을 다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팔진 않았는데 팔린 것처럼 네. 해놓으니까 사장이 열받을만 하네. 열 받으셨겠죠. 근데 저 자를 때는 뭐라 그러고 잘랐어요? 저는 사실 방학 때만 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사람을 구하다 보니 오래 할 사람을 구했다고 네, 그러시면서 일주일 있는데 월급은 10일치를 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사장님 굉장히 매너남이다. 네, 좋은 분이셨습니다. 자른다고도 말은 안 하면서 네. 돌려 말하면서 3일치 더 줬다. 네. 그리고 또 편의점 되게 자르고 싶은 거다. 네,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사장님 동생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청소 같은 것도 동생분은 알아서 다 하시는데 저는 시켜야 저기 좀 닦아라 하면 닦고 아이고.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항상 그렇구나. 그냥 계산기 아예- 앞에 앉아있기만 하고 아예 그냥 사장하고 사장 동생이 상전 하나 모셔다 놨다고 생각했겠구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거의 흑역사네요. 근데 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가 하시님은 충분히 재밌었겠지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었네. 그렇죠. 정말 근데 미안했었던 것 같은 게 편의점에 있으면 뭐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그런 건 그냥 어떻게 해요? 먹지 않습니까? 먹어요? 네, 바코드만 따로 떼놓고 먹는데 제가 잘린 후에도 집 앞이니까 가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진짜로? 네. 아유, 그 사장님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 땐 천사다. 네. 아르바이트는 많이 안 해보셨네. 과외하고 뭐 편의점 알바 네. 그리고 일주일 한 거. 박사 과정 때 강의 한 학기 전문 대학교로 나가본 적이 있고요. 시간 강사로? 네네. 멋지네. 남들이 보기 시간 강사라 그러면 그렇긴 한데요. 차비밖에 안 나온다네. 거의 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문 대학교다 보니까 제가 전문대를 좀 비하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큰일 나요. 비하하면 해보세요. 전문대도 의료기기 관련 학과였는데요. 의공학도 관련 시험이 있습니다. 의공기사라고 해서요. 치기공과처럼. 네네. 네. 그런 기사 시험 준비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 전문대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대 베이스다 보니까 네. 수학 그런 계산이 많습니다. 기계공학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준비반을 한 학기에 강의를 했었는데 전문대학교다 보니까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업기까지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분수 덧셈 뺄셈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분수 일부겠지. 어떻게 전부를 그렇게 뭐라고 제가 쳐요. 3, 40명 수업을 했었는데 네. 시험을 보면 그걸 계산하는 학생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로요? 예. 가슴 아프다. 옛날 얘기. 요즘 애들 수학 얼마나 잘하는데. 한 2011년? 10년쯤? 예. 몇 년 전이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포기할 순 없잖아, 그래도 교수가. 포기를 했죠. 진짜로? 네. 사실 수업 시간 때도 거의 다 주무시고요. 작가 시원님한테는 왜 자꾸 그 시련이 닥치지?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하시지만 소속은 정확히 어디 소속이에요? 육군 소속이에요? 뭐 병무청 소속이에요? 교육청 소속이에요? 소속은 성남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중학교로 파견 나가 있는 형식이죠. 그렇죠.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훈련소에서도 군번을 주는데 네.
군번을 생년월일 순으로 주더라고요. 처음 봤대 이런 분은? 거기서 제가 1번이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1월 2일인가 입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세인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올해 군대를 간다면 1995년생이 대세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군번이 95로 시작하더라고요. 95 뭐 0000 몇 번. 근데 제가 그 당시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고 진짜로? 예. 아니 우리나라 내가 보니까 군대 관련해서는 거의 기록 보유자네. 야. 제가 학교에서 실제 복무는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 훈련소는 좀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통 공익하는 사람들은 훈련소를 갔다 와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훈련소 이제 순번이 오기 전에 일단 복무부터 먼저 시킨 겁니다. 별일이다. 네. 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봤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를 따지면 자대 배치를 먼저 받고 복무를 하다가 훈련소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아예 훈련소 총도 안 잡아보고 복무부터 시킨 거네? 예. 이거는 뭐 완전 뭐 어디 제보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이 사연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이런데 나가도 충분히 먹히겠는데 보니까. 고민은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고민을 풀어준데 저는 뭐 고민은 그러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와 너무 특이하다 진짜. 병무청에서 이제 저를 선본문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소 가기 전에. 걔네들도 처음 받겠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저를 이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집 근처에 이제 성남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글로 받아달라고 병무청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정을 했구만. 예. 근데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처음 본 거야 이런 거를? 가끔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징역 살다 온 사람들. 징역 살다 오신 분들이랑 동급된 거네? 그러니까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를. 박사라고 그러면 알 텐데 왜? 그래서 병무청에서 나쁘게 해서 미뤄진 게 아니라 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사정을 해서 이제 성남교육청에서도 저를 받았는데 성남교육청에서 이제 데리고 있기 싫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저를 이제 산하기관으로 보내버린 거죠. 근데 마침 제가 지금 있는 학교가 이런 사회복무 요원 쪽으로는 문제가 있는 학교였던 겁니다. 진짜로 사건이 터졌던 네, 데구만. 찍힌 학교라서 아휴. 이제 문제 학교에 문제인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돼서 제가 가게 된 거였는데 근데 저 전에 있던 사회복무 요원 하셨던 분이 병무청에 신고를 몇 번 했나 보더라고요. 네, 뭘로? 자기를 좀 힘들게 한다, 뭐 괴롭힌다는 식으로. 그 학생은 그 학교랑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분은 뭐 하던 분이에요? 그분도 법대를 졸업하고 법대. 사법고시 준비하던 법을 잘 아니까 아주 그냥 네, 이용했구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느끼기 부당하다 싶으면 병무청에 전화도 하고. 그거 같은데 뭐 워드 같은 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전화했을 것 같다 느낌이.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죠? 2번 정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거 완전히 미운 떨 박혔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저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사회복무요원을 안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네. 근데 마침 문제인 사람이 오니까 문제인 학교를 보내자. 와, 문재인 학교에 문제아를 보낸 거네 한마디로. 네네.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네. 요번엔 사고 치지 말고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우리 마무리하는 날 네. 파티합시다 둘이. 감사합니다. 호프집 가서 진짜로. 예.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작가 세연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